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독일을 대표하는 실용주의 합리적인 가격 대비 성능의 오디오 마그낫의 트랜스펄스 1500이라는 스피커와 거기에 딱 들어맞는 서로 같이 정성 매칭처럼 같은 회사에서 제작을 한 MA900이라는 블루투스 지원, DAC 내장 블루투스 지원 앰프까지 세트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그낫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덜 알려져 있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사실 마그낫이 독일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독일에서 굉장히 역사도 오래된 회사입니다. 1973년도에 창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벌써 역사가 50년이 넘은 회사예요. 50년이 넘은 회사면은요, 기본적인 노하우 자체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왜 덜 유명하냐? 우리나라는 약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마그낫 오디오는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취급점에서도 취급을 덜하고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비싸면서도 마케팅 비용과 홍보 비용과 그런 거를 더 신경을 쓰는 메이저 브랜드 위주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니 아무래도 마그낫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덜 되어 있을 뿐이지, 마그낫은 정말 가격 대비 성능 입장에서는 별로 깔 것이 없는 그런 제작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일단 할인 이벤트 조건을 말씀드리고 좀 더 상세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스피커가 마그낫의 트랜스펄스 1500이라는 스피커입니다. 당연히 두 개 한 조 단위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이 스피커에 사실상 거의 전용 앰프라고 제작을 해놓은 앰프예요.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의 앰프고요. DAC가 내장이 되어 있고 블루투스까지 지원을 합니다. 일단 각자 제품의 국내 공식 판매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이 트랜스펄스 1500이라는 스피커가 250만 원 정도 하고요. 지금 이 마그낫 MA900이라는 앰프입니다. MA900 이 앰프가 한 230에서 이 제품도 한 25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 소비자 가격으로는 두 제품을 세트로 묶었을 때 480만 원 혹은 500만 원 가량 되는 금액인데 공식 소비자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에 이 두 가지 제품을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은 384만 원에 판매를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스피커 케이블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에 구매를 하시면은 아날스 플러스의 클리어 OR라는 스피커 케이블 완제품을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그 케이블만 소비자 가격이 30만 원 가량 합니다. 그렇게 이 구성을 풀 세트로 스피커 2개 나갑니다. 스피커 2개 나갑니다. 이 조건으로 했을 때 384만 원이에요. 거기에 30만 원 상당의 스피커 케이블까지 같이 나가는 조건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크죠? 스피커는 악기와 동일한 그런 물리적인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악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작은 스피커가 깊고 깊이 있는 사운드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5인치, 6인치, 7인치 우퍼를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가 지금 이 스피커하고 비슷한 사운드의 음장감, 공간감, 그리고 분위기 형성 느낌, 그리고 깊이감, 중저음의 중후함, 이런 거를 비슷하게 재생한다더라. 그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진동판의 사이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울림통의 사이즈도 다르죠. 전문용어로 인클로저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캐비넷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울림통이 작냐, 넓냐, 크냐에 따라서도 소리의 그윽한 분위기 연출력이 매우 많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진짜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요. 스피커 사이즈가 크면은 종종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면은요, 저희 집은 그다지 넓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렇게 큰 스피커 갖다 놓고 큰 사운드를 틀 일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집은 아파트여가지고요 저렇게 큰 스피커로 사운드 틀면은요 난리 나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정말 잘못된 정보거든요. 정말 오해입니다. 오해. 왜 그러느냐, 오늘도 제가 이 스피커 음질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예컨대 사이즈가 작은 스피커들은 넓은 공간에서, 특히 이제 거실 같은 공간에서 그 공간을 꽉 채우면서 음악을 듣는 청자한테까지 충분한 만큼의 볼륨이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앰프를 사용하더라도 볼륨을 뭐 한 40, 43, 4, 5 이 정도로 올려야 돼요. 지금 이 청음실에서 들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스피커로 대형급 트랜스펄스 1500으로 들었을 때에는 볼륨을 한 35, 6, 7, 8 정도만 하더라도 비슷한 체감 효과가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그나 트랜스펄스 1500이라는 스피커는 일단은 이거 보십시오. 트위터가 2개나 달려있죠. 트위터가 2개나 달려있는 것은 이제 트위터에서 재생하는 정보량을 이 미드레인지 대역과 이 우퍼 대역까지 매끄럽게 좀 더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트위터를 2개를 탑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드레인지 우퍼 유닛이 따로 있는 3웨이 방식의 스피커죠. 다른 2웨이 혹은 2.5웨이의 슬림한 스피커보다 당연히 재생하는 정보량이 훨씬 더 풍부하면서도 깊고 진하죠. 그래서 볼륨을 상대적으로 한 3dB 정도 더 적게 하더라도 그 깊고 진한 맛이 좀 더 쉽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데 볼륨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볼륨을 조금 더 올려볼까? 조금 더 올려볼까? 그런 일종의 갈증, 그런 불만, 그런 것들이 좀 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이나 뭐 발라드 음악, 뭐 이런 류의 음악, 특히 이제 뭐 BGM류로 백그라운드 사운드 형식으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잔잔하게 깔아놓고 싶으신 분들, 진득하면서도 그윽하면서도 중후하게 음악을 이렇게 깔아놓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이에요. 그리고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MA900이라는 앰프도 상당히 성능이 출중합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이어폰, 헤드폰 연결 단자,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 단자, 미니 잭 단자, 그리고 밸런스 노브, 입력 선택 노브, 볼륨, 뭐 다이렉트,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은 재밌게도 저음부, 중음부, 고음부, 베이스, 미드, 트래블 이렇게 3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원하는 음질을 맞추기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나은 음질을 듣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기능보다는 좀 저렴한 제품이라도 별도의 플레이어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기 때문에 진공관이 2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간 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카메라 촬영상으로는 여기가 조명이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빨간 불이 좀 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 조명을 살짝 이제 그윽하게 이렇게 조명 밝기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분위기 있게 이렇게 켜놓으시면은 이 빨간 불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다른 영상에서도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만 원 미만에서 구입하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대부분 구동력이 약합니다. 수치적인 출력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200만 원 미만의 100만 원대의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앰프들의 수치적인 출력이 낮은 거는 40W, 높은 제품은 뭐 한 70W 그런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지금 MA900 이 앰프는 무려 출력이 8옴 기준으로 130W나 되고요. 4옴 기준으로는 200W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 원대의 다른 앰프들의 경우에는 10kg가 넘는 앰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앰프는 13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스마트하게 좀 소형의 앰프들은 찐득한 사운드가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묵직하면서 찐득한 사운드가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 소형 앰프들은 불가능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700V 정도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동급 최고예요. 동급 압도적인 최고입니다. 참고로 200만 원 미만의 다른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300V가 넘는 제품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앰프로 재생을 했을 때 지금 우퍼 유닛이 15인치의 3웨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동이 아주 쉬울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양감의 저음을 컨트롤을 잘 못해줘 버리면은 답답한 사운드가 되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 재생을 했을 때는 부밍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공간 전체가 좀 지저분하게 울리게 되죠. 근데 제가 매칭을 해봤을 때 약간 이제 AB 클래스 방식 특유의 거기에다가 진공관의 음색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좀 찐득하면서도 진한 사운드,
진한 사운드. 약간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약간 걸쭉한 느낌도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너무 답답하지는 않은 아주 훌륭했어요. 저는 분명히 저는 훌륭한 음질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앰프 가격에 비해서 스피커야 좀 알려져 있지만은 앰프가 좀 덜 알려져 있는데 앰프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구동력과 음질을 저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무슨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이런 앰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더 좋다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은 100만 원대에서 얘보다 더 AB 클래스 방식으로 탄탄한 구동력을 가지고 있는 앰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브랜드 네임 밸류나 기능이나 색상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세트로 384만 원에 고급 스피커 케이블까지 감안을 했을 때 따로따로 분리를 했을 때의 가격을 감안하면 정말 MA900이라는 이 앰프도 좋은 조건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앰프의 기본기 자체에는 동급 최고 수준인 게 맞는 것 같다. 특히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음색 성향이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은 굳이 제작 비용도 더 많이 드는데 오디오적인 쾌감을 위해서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진득하고 따스하고 좀 포근하고 그러면서도 좀 끈적끈적한, 그러면서도 저음이 좀 찐득하게 나오는 그런 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동급 최고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구동력이라든지 음악적인 그런 찐득한 느낌에 있어서는 꽤 괜찮은 앰프다. 상당히 괜찮은 앰프다.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보장을 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성능에 있어서는 절대로 나쁘지 않은 제품이다. 지금 이 스피커는 어차피 이 크기 대비 가격도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너무 좁은 공간만 아니라면은 가격에 비해서 별로 불만을 가질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제가 음악을 들어봤을 때 클래식 음악, 재즈 음악, 블루스, 일반적인 제가 좋아하는 90년대 전후의 대중가요, 이런 음악 듣기에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음에 있어서 굉장히 차분해져요. 따스하고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트위터가 2개여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이 크고 우퍼 유닛이 크면서 저음이 많이 나오는 스피커는 사운드가 좀 답답하기 마련인데 좀 약간 좋게 말해서 그윽하긴 한데 중고음이 좀 투명한 맛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중립적인 선에서, 보편 중립적인 선에서 좋은 밸런스감과 좋은 음질을 내주는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작은 스피커, 슬림한 스피커로는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윽하면서도 바디감과 볼륨감이 좋은 사운드를 재생을 해줘요. 편안한 소파에, 진짜 좋은 소파에 누워가지고 한겨울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음악을 듣는 그런 느낌을, 무드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가정에서는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벽에다 붙여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박스형 스피커들은 애초에 벽하고 붙여서 사용해도 되게끔 그렇게 가정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덕트도 대형 덕트, 손이 하나씩 들어갈 만한 대형 덕트가 앞에 2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뒷백에서 그렇게 많이 떼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슬림한 스피커보다 오히려 뒷백에서는 덜 나올 수도 있다. 슬림한 스피커들이 저음 재생량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슬림한 스피커들 중에서는 앞뒤 깊이가 40cm가 넘는 스피커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40cm가 넘는 스피커들이 오히려 또 뒤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의 그 길이가 60cm가량 되는 스피커들도 있습니다. 그걸 또 뒷벽에서 좀 떼요. 그러면은 오히려 뒷벽하고 스피커가 맨 앞에 나와 있는 위치가 거진 한 1m 가까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뒷벽에 붙여서 사용하시면은 부담이 더 적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판이 널찍하기 때문에 위에다가 무슨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이런 거 올려놓고 사용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이 아니더라도 음식점이라든지 음악 카페, 커피숍, 그리고 호프집 이런 데에서 사용하기에도 아주 적절한 스피커입니다. 구석에 하나씩 이렇게 밀쳐놓고 배치를 하세요.
조그만한 스피커들하고는 아주 비교가 불가하죠. 카페를 열고 싶은데, 카페를 창업을 하고 싶은데 오디오 시스템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다른 집보다는 음질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음악적인 찐득한 느낌, 그윽한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더 다른 집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른 집에 비해서 한 1, 200 정도는 더 투자할 마음이 있는데 이만큼 좋은 스피커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JBL의 431이라는 스피커가 있죠.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는 공간이 이 업장입니다. 업장. 사실 크기가 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공간이 이렇게 탁 트여져 있는 업장에서는 사이즈가 깡패라니까요. 사이즈가 깡패. 이 스피커는 현재 이벤트 가격이 지금 10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크기를 감안하면 거의 뭐 거저 수준이죠. 그러니까 업장에서 진짜 음악적인 무드감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오디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가성비 스피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요즘 이런 정도 사이즈에 12인치까지는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15인치 우포인트를 탑재하고 있는 정통 3웨이 방식의 괴짝 스피커는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서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 이게 물류 비용 때문에라도 제작사에서 우리가 15인치 우포인트를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를 제작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 기업 운영을 위해서, 제작사 운영을 위해서 수익을 좀 추구해 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저렴하게 제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쪽 시장이 그래도 있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입사에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가면서 유통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250 정도에 판매를 하면은 마진이 좀 남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벤트 가격 자체가 1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좀 존치가 되게끔, 유통이 계속 유지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합리적인 비용에 이런 정도 사이즈의 스피커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유지가 이루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나서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품 가격 정보나 이벤트 정보, 제품 스펙, 자세한 스펙 등에 대해서는 요 아래에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고정 링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